자, 이번 시간은 토지 용어로 들어간다 그랬죠. 토지 용어를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먼저 보고요. 그다음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예상 문제도 제가 넣었고요. 특히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위주로 가시는데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거의 나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 28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서 28페이지입니다. 자, 기본서 28페이지를 보시면은 쭉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가 여기 비교하실 게 부지와 택지가 다릅니다. 부지는 편부자를 써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까지 모두 일컬어 얘기를 해요. 그럼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부상공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땅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봅니다. 얘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나오는 것만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재 순서로 본다면은 나지와 건부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 대지와 맹지가 있죠. 근데 맹지는 그냥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어떤 접속면 갖지 못한다. 그냥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나지와 건부지가 중요합니다. 이 갱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나왔었긴 했는데 이제 문제집을 가면서 말씀드리겠고요. 나지와 건부지가 중요하죠.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요. 건부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하죠.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우리나라 나지는 법상 토지 정착물이 없고요. 공법상 규제는 받습니다. 자, 근데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 규제가 설정되지 않는 토지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나지 평가액이 더 높게 평가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전철역이 3번 출구 뚫렸다. 그럼 주택을 부셔야 되잖아요. 그럼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니까 원칙은 건부지가 낮게 평가돼서 감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더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 있죠. 그래서 개발제한구로 이제 그린벨트를 묶였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중심이나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부진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갱지와 저지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후보지와 이행지가 있어요. 자, 후보지 이행지. 특히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는 얘네들이 뭘 내냐면요. 후보지는 이행지 다 전환 중인 가정 토지인데, 자, 후보지는 제가 후보가 상을 탑니다. 그럼 얘는 지역 사후관이라는 게 나와요. 사후관. 그래서 전환되고 있는. 이행지라는 것은 지역 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죠. 약간 이제 편법을 본다면 자, 후보들이 대상을 자, 우리가 뭐 연기 대상 타려면 상을 타기 위해서 대기실 기다리죠. 그럼 사후관 나오면 후보지고 이행지는 지역 내다. 요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31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밑줄을 치라 그랬죠.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사후관에서 그 선을 넣으면 후보지고 그 안에서는 이행지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필지와 핵지는 자, 이렇게 갑니다. 필지는 법률적이죠. 자, 그래서 필지는 법률적이고 핵지는 경제적이라는 게 나오죠. 자, 필지는 법률적 하나의 지번이 묻는 법적 면적 단위 하면 안 됩니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 단위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경제적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자, 이거는 거래 활동할 때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예요. 이건 거래 활동할 때 우리가 쓰는 거죠. 근데 지번이라는 건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니까 법률적이다. 그럼 가격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획가죠. 경제적이다. 필지는 법률적이니까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지와 공한지는 다르죠. 공지는 그 건폐율로 인해서 비오는 땅이고 공한지는 토지 지가상승을 노려서 방치된 거고요. 자, 유유지는 유자가 논류자예요. 바람 씻지 못하게 놀리는 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휴한지라는 것은 휴한지는 이 정상적으로 쉬는 거죠. 정상적으로 쉬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쉬게 한다 그러면은 휴한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지는 원주라고 하고 개발 이전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락지라는 것은, 자, 포락지는 이제 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락지는 원래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어요. 시골 토지가 많이 비가 많이 와서 절도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사유지가 하천을 변화해서 하천을 변한 토지다. 이게 포락지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는요, 나오는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7페이지서부터 제가 해드린다 그랬죠. 문제집 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 2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후보지 이행제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에 다음 토지에 관한 용어이다. 설명 틀린 것은 1번에 가시면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가 나왔어. 상호가. 후보가 상을 타. 그럼 상호가 나오면 이행지죠. 후보지가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다음 중 토지 용어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우리나라의 나지를 1번에서는 갱지와 저지로 구분을 해요. 갱지와 저지. 그럼 갱지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물이 다 없는 건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 얘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토지, 완전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사법상에 설정이 아예 되지 않았죠. 근데 얘는 규제를 받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완전 근저당 설정을 하잖아요. 은행 가서 일 저질렀으니까. 근데 갱지는 그냥 사법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토지에 건물이 없고는 맞는데요. 사적 부담, 공적 부담 다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사적 부담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는데, 1번이 정답이지만 요즘 이제 10회 때 이후 수업들은 좀 뜸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학교론 문제를 이따 보여드릴 텐데, 거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문제만 좀 다뤄보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넘기시면은 다음 용어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요겁니다. 나대지와 나지는 다르거든요. 나대지와 나지는 틀립니다. 나대지는 우리 지저법상 지목을 대라고 하거든요. 대신할 대자에서 흑도자리 있어서. 그럼 이거는 지목이 대로 결정이 됐는데, 보통 공장용지는 지목이 달라요. 공장용지는 지목을 자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택지이면서 나지거든요. 그럼 이건 주상공으로 아직 건물이 안 져졌어요. 그럼 지목이 설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장용지도 장이지만 건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장이지 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대지와 나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지란 아직은 지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대지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공장용지도 지목이 장이기 때문에, 자, 건물 안 졌으면,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나대지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대지도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가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자, 9페이지로 갑니다. 자, 9번 갑니다. 10페이지 9번을 가시면은, 자, 어때요? 우리가 천천히 가볼게요. 안에 들어갈 내용.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상을 제한한 사법사행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 나지가 되겠고요. 주상공업용으로 용도로 이용되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자, 우리가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 자, 이용되고 있다는 자체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아직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건 나지라는 얘기하죠. 자, 그래서 다 택지를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를 염두에 주의하시라 했어요. 자, 화면에서 지역 상호간과 지역 내. 후보가 상을 타면 후보지, 지역 내는 이행지. 그러면은 정확하게 앞쪽에서는 용도 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상호간 나왔으니까 당연히 후보지고요. 용도 지역 내에서 지역 간의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10번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렇게 갑니다.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쉰다는 건 나오면 신류자가 나와야 되죠. 휴한지가 나와야 되고요. 니은번은 맞아요. 민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정확하고요. 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 단위는 우리가 필지라고 하셔야지 획지가 틀렸죠. 그래서 이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과 등기법이 있는데, 자, 지적법에서는 등록 단위라고 하고 등기법에서는 등기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단위는 필지다. 또 나왔네요. 우리 1번. 계속적으로 출제된다는 걸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자, 임지, 농지, 택지, 지역, 상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후보지 정확하죠.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자, 법지와 빈지를, 자, 아까 제가 조금 생략했었는데요. 자, 번호를 이제 6번으로 매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법지와 빈지를 어떻게 우리가 잡으실 거냐. 기본서에 잡았었기 때문에 법지는 법이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소유권이 소유권이 인정되고 이용 가치는 없다. 이용 가치는 없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자, 빈지는 물가 빈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인정 안 되는데 이용 가치는 있다. 그렇게 잡으시면 맞춰요. 자, 갑니다. 자, 법지는 소유권 인정되죠. 근데 실익이 없죠. 이용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적은 토지다. 이용 실적이 적거나 적은 토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라는 거 3개입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22번입니다. 자, 문제집 페이지 15페이지 22번 들어볼게요. 자, 건물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갑니다. 3번이죠. 자, 요거 보세요. 건부간가라는 건 뭐였죠? 건부간가는 건부지가 나지 것보다 낮게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부간가는 건부지가 나지보다 낮게 평가되는 거니까 3번 건부지 가격은 건부간가의 나지 가격보다 낮게로 가셨어야죠. 3번이 정답이다. 자, 23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다. 토락지가 되겠죠. 토락지가 되고요. 자, 24번 좀 저는 별표를 치라고 합니다. 자, 24번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게, 자, 우리가 아까 갱지와 저지 기억나시죠? 토지,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사법상의 제한을 다 받는 거, 이를 저질렀다. 저지입니다. 저지고요. 자, 법률상 단위 개념으로서 소유권이 미친다. 자, 그러면 법률적이고 소유권으로 간다면 이건 필지가 되겠죠. 그래서 필지라고 고쳐주시고, 자, 디귿번 또 나왔네요. 우리가 이행지 아니면 후보지입니다. 여기서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니까 요거는 이행지가 정확하죠. 자, 후보지입니다. 임지, 농지, 택지, 지역, 상호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당연히 요거는 후보지가 되겠죠. 그 다음 미음번은 아직까지 공인에 나오진 않았지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건 공지라고 가져가세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재난 시 피난 등 우리가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보물 토지를 우리가 공지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닐만 오는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 문제집 27번으로 갑니다. 교재 18페이지입니다. 자, 요게 조금 어렵게 나왔던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를, 자, 요것만 계속 했었어요. 근데 획기적이었죠. 27번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부동산 활동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용어로 옳게 설명한 것. 자, 보세요. 택지 중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그 토지는 소지예요. 그럼 우리가 소지가 나온 것 쭉 우리가 맞히시면 되죠. 근데 기억해 보시면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용도로 장래 택지 등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건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용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다른 용도로 가니까 이거는 후보지가 되겠죠. 이렇게 획기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 28번도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페이지 18번하고 18페이지에 이제 27번과 28번이 예상이 됩니다. 표. 자,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게 냈기 때문에.
기억. 택지는 아까 주상, 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우리가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건 건부지고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아직 낮습니다.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획지라는 거는 옆에 있는 내용은 절대 안 맞죠. 인위적, 사람이 자연적, 자 강을 떠나서 강북과 강남, 행정적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가 나와야 됩니다. 획지는 무조건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옆에 내용은 아예 전혀 틀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 선정된 토지를 말한다는 것은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자, 냈네요. 자, 지역 상호가 나오면 후보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9번 토지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들어갑니다. 자, 5번. 자,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다. 아니죠. 물에 의한 침식에 의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그거를 33번에 또 냈어요. 포락지를. 자, 전답, 임야 등의 지반이 절도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뭐니? 포락지가 되겠고요. 자, 34번에 별표를 쳐보십시오. 아, 요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1페이지 34번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감정평가 시험지에 나왔던 건데요. 자, 이 지역 상호간과 지역 내를 계속 바꾸다가 획기적이에요. 자, 주택지의 대로변에 접하여 상업지로 전환 중이다. 자, 그러면 택지 지역 안에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안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주택에서 상업지로 바뀌는 거니까 이행지겠죠. 공업지가 경기 불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어 주거지로 전환 중이다. 그러면 택지 지역 내에서 지네들끼리 안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지역에 내는 전답 가수원이 있잖아요. 그럼 도로변에 가수원이 전으로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가 된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번은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옳은 거니까. 그래서 토지의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어때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으로 제한하여 인해 필지 내에 비어진 토지는 부지입니까? 공지죠. 그 다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를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건 필지입니다. 등록 단위니까. 그 다음 3번을 보시면요. 과거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 지반이 절터돼서 무너져 내린 토지는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가 되겠고요. 자, 4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빈지가 아니라 이제 포락지가 아니라 빈지가 되겠죠. 그럼 5번입니다. 소지 등으로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 토지다. 이게 5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토지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에서는 특히 속성은 그렇게 문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특성은 제가 다음 시간에 넘기기도 하고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넘기시면은 속성이라는 것들을 나가고 그 다음에 끊고 제가 다음 시간에 토지의 특성을 한참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33페이지로 가게요. 문제집. 그 다음에 자, 기본서는요.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게 되면요. 어디 있냐면 바로 56페이지를 보시면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특히 57페이지와 59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한번 33페이지 먼저 부동산의 속성을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토지 특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성 들어갈게요. 속성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고 다음 시간에 토지의 특성을 한 타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문제집에 있는 33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 이 속성은 자, 최근에 대한 기출을 본다면 보통 공간이 나왔어요. 근데 공간도 최근에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5에서부터는 공간에서는 끊겼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1번을 이제 보는데요. 자, 1번은 그 접근성이었어요. 자, 접근성은 예외가 있습니다. 접근성. 그래서 접근성의 예외는, 위험 혐오 시설이 있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험, 자, 혐오 시설이 있으면은 우리 접근성이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철에 그 오피스텔에 들어섰다고 해서 가스 처리장이나 쓰레기 밀장은 위험하잖아요. 그 다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시장 안에 주택이 있습니다. 시장은 자, 상업지가 있어야 되고요. 주거지는, 자,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니까 안 맞아요. 그럼 시장 안에 주택 같은 게 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1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위치로서 유리하다? 그렇진 않죠. 그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안의 주택도 우리가 포함된다는 거 꼭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본서 59페이지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잡을게요. 2번입니다. 자, 다음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2번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의해서는 토지 소유자는 강업권에 대한 강업권을 열거되는 미치고 가물에 대해서는 권리 소유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요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은 TDR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공간 개념을 인식할 때 이에 대한 다음 설명도 틀린 것은 3번, 상부 미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족당한 경우 상부 미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동그라미시고요. 자,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개발권 동그라미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를 인근 토지에 양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발권 양도 제도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공중임대차가 아니라 개발권 양도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에서는 뭐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이 접근성에 대해서 용도가 중요한데요. 자, 공공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인구적 사회적 지위 같은 걸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자, 부동산의 가치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접근성이지만 농업용 부동산에는 기후 강수량 재해 위험성 등이 중요하므로 위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죠. 중요합니다. 자, 뭐 KTX 타고 뭐 농사지러 갈 수는 없잖아요. 자, 3번은 이제 무슨 얘기냐? 부동산의 현재 위치에서 용도 사용이나 다른 용도로 전하는 주변의 토지용의 상태가 판단하기보다는 토지용의 주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 토지용 주체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자,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자체는 주택보다는 그 외부 환경, 현재 위치의 용도 전환은 주변의 토지용 상태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토지 이용 주체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바꿔주셔야 돼요? 다른 용도, 자, 용도 사용이나 다른 용도의 전환은 주변 토지용 상태로 판단하기보다는 토지용 주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토지용 주체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주변의 토지용 상태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보통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주자의 사회적 환경이나 매물 환경 같은 거, 매물 습관은 상업용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 공업용 같은 게 소득 수준을 따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같은 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린 거는 다 틀렸고 5번이 정답이에요. 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섰죠. 그러면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고요. 바뀌는 건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요. 상대적.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 그럼 상대적 위치에 따라 효용성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죠. 효용성이 유사한 부동산 간의 상호 대치 관계가 있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또 나왔네요. 5번에 부동산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은 좀 틀린 것은 답만 확인합니다. 5번에 당연히 3번이 정답이죠. 자,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강화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6번 문제는 예전에 제가 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는 뭐가 틀렸냐면,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지하 공간 하면 안 됩니다. 지하 공간.
자,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는 자체는 공중과 지하가 다 돼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포에서. 그렇지만 이 개발권 이전 제도는 TDR은 용적률을 사고파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특히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공중공간의 활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보다는 자, 공중공간을 활용한다라는 게 맞죠. 그럼 공중이 나오게 되면 구분지상권도 들어가고요. 구분지상권도 공중지하가 다 되니까 개발권 이전제와 용적률 인센티브 다 지하 공간보다는 공중 공간을 활용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번 시간에 이걸로 끊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의 특성이에요. 토지의 특성. 자, 여기를 가지고 우리 한 문제 배정되기 때문에 좀 끊었다가 토지의 특성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부동산의 속성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다음 시간은 저랑 기본소도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은 여러분이 그 23페이지 문제집 23페이지의 이 토지의 특성,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 토지의 용어와 그 다음에 부동산의 속성, 특히 토지의 용어가 더 중요하니까 그쪽 파트로 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토지의 특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쉬었다 공부하시죠.